자, 이제 부동산 실명법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569페이지죠. 기본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심화 강의에서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몇 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요약 강의할 때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명의신탁은요,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내 땅을 다른 사람 차명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왜요? 주로 탈세 때문에.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이쪽을 신탁자라고 그러죠. 신탁자. 이쪽을 수탁자. 수탁자에게 등기 명의가 넘어가 있어요.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하고. 약정 짜가지고 명의를 차명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 전두환이가 천엄 앞으로 등기 명의를 옮겨놓는 거. 이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요. 이 전두환 신탁자를 실권리자. 여기를 등기 명의자라고 그래요. 명의자. 자, 이걸 하라고요? 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게 부동산 실명법.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를 누가 풀이요? 실권리자 앞으로 돌려놔. 차명으로 이렇게 차명으로 등기하지 마. 이거 불법이니까 처벌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첫째, 명의신탁 적용이 제외되는 거 있어요. 명의신탁 적용 제외되는 거. 적용이 제외되는 게 몇 개냐? 4개입니다. 4개. 이거 암기 꼭 되셔야 돼요. 4개. 이 4개 중에 하나가 객관식으로 잘 나오니까. 569페이지 보세요. 569페이지. 방가로 2번 보실게요. 방가로 2번에 보시면 첫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다. 이게 양도담보죠. 아니면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 담보. A 땅을 B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등기 이전을. 그럼 이거 명의신탁하고 비슷하죠. 얘가 실권리자인데 등기는 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명의신탁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왜 그러냐. B한테 뭐 빌려서 돈 빌려가지고요. 1억 돈 빌리고요. 돈 빌리고 이거 담보조로 채권자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담보. 그냥 한 거 아니야. 돈 빌리고 한 거야. 돈 빌리고 담보로 잡은 거야. 이거는 명의신탁이라고 보면 안 되죠. 저쪽에는 명의신탁하고 이건 다르네. 왜요? 실제 거래했잖아. 돈 빌려주고 담보로 한 거니까 양도담보기 때문에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번에는요. B 앞으로요. 돈 빌려주고 B가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를 하면 이걸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로 그런다.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 다음 상호명의신탁이요. 둘이 땅을 샀는데 절반씩이요. 흥부하고 놀부 둘이요. 공동명의로 샀어. 땅은 공유야. 공유. 두 사람 공유로 돼 있는데 사용은 어떻게 해요? 반씩이요. 반씩 잘라가지고 쓰는 거죠. 반씩 잘라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상호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이라고 그런다. 상호 간에 명의신탁을 했다. 그래서 상호명의신탁. 여기 너 써. 나 여기 내가 쓸게. 이만큼 나눠서 쓰는 거야. 등기는 뭘로 돼 있어? 공유로 돼 있어요. 상호명의신탁. 이것도 명의신탁이 아니다. 왜? 실제 여기 쓰잖아. 실제 쓰고 여기는 A가 실제 쓰죠.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등기만 편의상 공유로 한 거지.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죠. 왜요? 실권리자 있잖아요. 실권리자가 각자. 그리고 이 상호명의신탁은 불법이 아니고 명의신탁으로 처벌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신탁등기죠. 신탁등기.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신탁등기를 해서 얘 앞으로 옮겨놓는 거. 이 신탁등기. 이거는 명의신탁처럼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적용 안 받는 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등. 이 4가지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 머리 글자를 땄어요. 양가상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 양가상신은 명의신탁 적용을 안 받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상호명의신탁, 신탁등기. 요거 명의신탁 아니에요. 그게 569페이지 맨 밑에 2번, 방가르 2번입니다. 거기 별 3개. 그 다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있어요. 특례. 원래 명의신탁은 이거 불법이라서 처벌되거든요. 근데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딱 3개 있어요. 종중이나 배우자나 종교단체. 종중이 대표 종원 앞으로 등기를 했다. 탈세 목적 없이. 이러면 불법이 아니라 이거 유효다.
명의신탁 특례가 인정되는 게 세 개죠. 세 개. 뭐죠?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 이거는 명의신탁 특례가 인정돼서 이 명의신탁은 탈세 목적이 없으면 유효다. 유효. 그 다음 명의신탁의 효력. 명의신탁은 이렇게 이게 특례 이외에는 이 특례, 종중이나 배우자 이런 특례 이외에는 명의신탁은 다 뭐예요? 불법입니다. 약정도 무효이고 이것도 무효이고 등기요. 등기일로 차명으로 한 것도 이것도 무효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여기 효력입니다. 효력에서 세 가지요.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죠. 첫째,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다. 무효. 불법이야 이거. 두 번째,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다. 똑같이요. 이 등기일로 돌려놓은 거 이거 무효입니다. 세 번째, 이 무효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의리만에게 병에게 제3자에게 팔면 제3자가 수탁자가 이 등기된 거를 얘한테 팔아먹었다. 이때 병이요.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걸 모르고요. 아니요. 알고 샀어요. 모르고 사도 차지하고 알고 사도 얘가 취득해요. 즉 선의여도 악의여도 선악 불문하고 이거 얘가 유효다. 유효. 그 말은 뭐냐?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거. 얘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 때 이 제3자가 악의여도요. 알고 샀어도요. 명의신탁이라는 걸 얘가 알고요. 알고 사도 얘가 소유권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값은 못 찾아와.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명의신탁의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 못해요? 선악 불문하고 선의와 악의요. 선악 불문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뺏어올 수 없다. 되찾아올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뭐를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요.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뭐여도 악의여도. 적극 가담하면 무효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뺏어올 수 없다. 얘가 악의여도 뺏어올 수 없다. 유효다 이거 유효다. 제3자 악의여도. 여기 아주 중요해요. 세 가지요. 1, 2, 3 세 가지요. 특히 3번 시험에 10번 이상 아주 정답으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출제된 논점. 자, 그러면 이제 요 효력에서 요 세 가지를 잡았고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을 보도록 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 명의신탁의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이 명의신탁의 유형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이자간하고요. 이자간 명의신탁하고 삼자간 명의신탁하고 이게 크게 유형을 둘로 나눠요. 이자간은 두 사람이고 삼자간은 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줘요. 먼저 이자간 명의신탁. 갑이 땅을 을에게 수탁자에게 등기를 옮겨놨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등기를 수탁자에게 차명으로 옮겨놨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1번 명의신탁 약정하고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에게 돼 있죠. 시험 잘 나오는 거.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가 알고 사도요. 명의신탁인 걸 알고 사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유효하게.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취득한다. 두 번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거 무효다. 소유권 이전도 무효다. 그럼 이게 무효냐 이걸 왜 따지느냐 이게 무효면 갑은 약정이 무효니까요. 명의신탁 해지예요. 명의신탁 해지. 해지로 이거 소유권 뺏어올 수 없어요. 해지라는 거는 언제 쓰는 거예요? 계약이 유효일 때요. 약정이 유효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약정이 뭐라서 무효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을 못한다. 왜 해지로 소유권 이전을 못해요? 해지라는 거는 계약이 유효여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종중이나 배우자처럼 계약이 유효죠. 유효면 뭐 하면 돼요? 명의신탁 해지요. 명의신탁 해지로 뺏어올 수 있어요. 해지해서. 계약 뭐해서?
해지로 소유권 이전해서 뺏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지라는 거는 유효일 때 되는 거예요. 종중이나 배우자 같은 명의신탁일 때. 근데 말이죠. 여기는 명의신탁이 뭐예요? 무효죠. 무효니까 해지로 소유권 못 찾아와요. 아주 시험 잘 나오는 거. 그 다음 이게 무효니까 등기가 수탁자에게 돼 있어도 전두환 땅이 처남에게 등기돼 있어도 얘가 실권리자는 얘죠. 그래서 을명의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갑은 뭘로 찾아와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갑은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뺏어올 수 있다. 이거 무효야 임마. 내 거야 내 거. 내가 실권리자. 너는 등기만 있는 거잖아. 갑은 그래 뭘로 찾아와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해지로요. 해지로는 소유권 못 찾아오고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거 세 번째요. 세 번째. 이 명의신탁은 불법 원인 급여냐. 명의신탁이 불법 원인 급여냐 이거죠. 불법 원인 급여냐. 만약에 이 명의신탁이 불법 원인 급여라면 마치 회장님이 첩에게 집 사준 거랑 똑같죠. 그러면 집 사준 거는 회장님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첩에게 준 거는 반사회적 행위니까 못 찾아오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지금 기존의 우리 대법원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이걸 논의 중이에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이게 판결이 나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거예요. 현재는 불법 원인 급여 아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갑이 실권리자가 찾아올 수 있다. 뭘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오케이. 요 세 가지가 이자간 명의신탁의 핵심. 족보 세 가지입니다. 수탁자가 처분하면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와 선악불문을 악의여도 이거 무효 유효다 유효. 여기까지. 여기 네 번째. 이자간 명의신탁은 요 네 가지요. 이 네 가지가 시험 정답으로 잘 나오는 족보 되겠습니다. 족보. 자, 책 572페이지 쌍괄호 2번 이자간 명의신탁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정리돼 있어요. 거기 쌍괄호 반괄호 4번하고 5번 별표. 4번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해도 되고 밑줄이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실권리자 갑이 진정한 소유자니까. 5번 수탁자리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3자는 선의의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여기 악의여도 취득한다. 네 가지요. 네 가지 족보 정리하시겠습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끝. 다음 3자간 명의신탁 보실 차례. 3자간 명의신탁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계약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또 하나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돼요. 같이 해볼까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는 뭐라고 그래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은 두 종류가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먼저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괄호 교재 우리 책은 쌍괄호 3번에 있죠. 자, 여기가 사례로 나와요. 시험에 사례로 나와. 사례로. 그래서 사례 문제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로. 아예 준비 자체를 사례 문제로 준비하실 것. 자, 병땅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매물로. 근데 저 땅을요. 갑이 사고 싶은 거죠. 갑이. 신탁자가 수탁자하고 둘이 명의신탁하기로 짜는 거죠. 둘이 명의신탁을 하자 우리. 명의신탁을 하자. 약정을 해요. 약정 짜는 거죠. 약정이라는 건 짜는 거예요. 이거 명의신탁 약정은 종중이나 배우자가 아니면 유효 무효? 원칙 무효. 이때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계약을 할 때 저 땅 주인하고 저 땅 매도인이 얘가 병이거든요. 얘가 매도인.
매도인하고 계약을 할 때 누가 적극적으로 칼자루를 치고 움직이는 거냐? 신탁자가. 이 신탁자가요. 신탁자가 일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저 매도인하고 만나서 북치고 이하고는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신탁자가 일 다 하는 거예요. 북치고 여기다 쓰면 돼요. 조그맣게. 북치고. 수탁자하고는 뭐 하고요? 장구치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책처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책으로 하면 머리 터져. 저렇게 정리하시면 머리 터져서 정리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여기 계약명시탁이 또 나와가지고 또 헷갈리게 돼 있어서 이걸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북치고는요, 저 매도인하고 뭐를 해요? 매매를 해요. 매매계약을. 매도인하고 매매계약을 한다. 매매계약을. 그리고 수탁자하고 만나서 뭐예요? 명의시탁을 해요. 그래서 신탁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얘가 일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야. 그럼 이 매매는 유효 무효 1번? 매매는 유효 무효. 이게 시험에 잘 나와 1번. 유효 무효? 유효. 매매는 실명법이 허용돼요.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죠. 뭐를 금지하는 거?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무효죠. 이게 무효. 수탁자고 명의신탁한 거 이걸 금지시켜서 무효인 거지. 매매는 금지되는 게 아니라 유효입니다. 딱 매매할 수 있지. 실명법은 뭐를 금지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이 명의신탁하는 약정 이걸 무효로 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서 이 신탁자하고 매도인하고 딱 매매한 거는 유효, 명의신탁한 거는 무효.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등기를요. 등기를. 신탁자가 저 땅 주인에게 가서 부탁을 해요. 부탁이 있는데요. 가서 부탁이 있는데요 라고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인데요? 등기를요. 내가 샀으니까 내 앞으로 해야 되죠. 내가 10억 냈으니까. 내가 10억 주고 땅 샀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하면 되죠. 그런데 말이죠. 내가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 앞으로 등기하지 말고요. 수탁자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라고 얘가 부탁을 하는 거. 부탁이요. 누가요? 신탁자가. 그래서 등기를요.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때리는 거야. 이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 그럼 신탁자 앞으로 등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얘를 빼고요. 얘를 생략하고 등기가 넘어가서 그래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명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탁자가 뭐하고요? 북치고 장구치고. 등기는 누가 앞으로? 수탁자에게. 차명등기요. 이게 차명등기다. 차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차명으로 소유권 이전. 세 번째.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등기는 얘 앞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실권리자예요? 아니잖아요. 얘가 실권리자 아니라서 이거는 차명 등기고 그래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다 이거. 무효. 왜 무효? 너 실권리자 아니잖아 이 자식아. 얘 거잖아. 얘가 돈 내고 땅 사는데 등기만 네가 한 거잖아. 그래 무효지. 그래 1, 2, 3이요. 1, 2, 3이 꼭 정리가 되셔요. 1. 매매 2. 명의신탁 3. 소유권 이전. 누가 주도적으로 해요? 신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신탁자가 매수자. 신탁자가 뭐가 되는 것? 매수자다. 매수자. 다시 한번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그랬어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핵심이 뭐예요? 매수자가. 신탁자가 매수자라는 거죠. 신탁자가 매수자가 돼서 뭐 하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원모 타임.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정리하세요. 정의하세요. 그러면 신탁자가 매수자가 돼서 뭐 하는 거?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요 그림을 그대로 때리면 돼요. 책에다가. 그래야 1분 안에 문제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걸 무슨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 그럼 이 땅은 누구 거예요? 등기는 얘한테 돼 있죠. 수탁자에게. 근데 이 등기가 뭐예요? 무효니까. 무효니까 이 땅은 1번.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이 땅의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의려, 갑여, 병이요. 얘가 소유자죠. 틀렸어요. 왜요? 등기한 적이 없죠. 매매를 했는데요. 병한테 10억 주고 땅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얘가 등기를 안 했죠. 그래서 갑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을은 등기를 했는데 이 등기는 무슨 등기요? 차명으로 소유권 이전했죠. 이 등기 무효니까 얘도 진정한 소유자 아니죠. 그럼 이 땅 등기는 을에게 돼 있지만 누가 진정한 소유자? 병. 얘가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얘가 병이 진정한 소유자. 병이 진정한 소유자다. 병 소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을 소유, 병 소유. 병 소유. 을은 소유자 아니에요. 얘가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래서 병은 이 등기를, 을의 등기를 말소해야 못해요. 말소 등기해도 되고
말소 등기해도 되고 뭘요?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 내가 진정한 권리자니까 뺏어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저 신탁자가 땅을 달라고 그래야죠. 등기 달라고. 누구한테 가서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수탁자가 협조를 하면 깨끗해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하고 어떻게 약정이냐면 5년 뒤에는 등기를 나한테 넘겨줘 라고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5년 뒤에는 등기 나한테 이전해줘. 근데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지.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수탁자가. 그럼 얘는 어떻게 찾아오죠? 신탁자가 비협조하면, 을이 협조해요, 비협조해요? 비협조하면, 아니 이 자식이 협조를 안 해. 등기를 일로 안 넘겨줘, 이 자식이. 어떻게 찾아오지 내가? 어떻게 찾아? 얘한테 등기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라고 그래요? 야, 공부해라, 너 공부해라. 너 나랑 매매한 적 있냐 없니? 없지. 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등기를 달라고 그래? 그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 땅 소유자야? 아니잖아. 소유자도 아닌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등기를 달라고 그래? 그래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이 비협조하면 신탁자 갑은 누구한테? 을에게 뭘 요구? 소유권 이전 청구. 소유권 이전을 청구 효여 못해요.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소유자 아니잖아, 네가. 너 계약을 누구랑 했어? 그리고 병이랑 했지. 그래서 너는 신탁자가 뭐 을에게 등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등기 달라고 하면 안 돼. 등기 달라고. 정답 시험 잘 나와요. 그럼 갑은 누구한테 가서 해야죠? 병에게. 병하고 매매를 했죠. 병한테 가서 땅 등기 달라고 그러는 거죠. 왜? 내가 매매를 너랑 했는데 저 자식이 협조를 안 해, 저놈이. 그래서 갑은 누구를요? 병을 가서 달달 볶는 거야. 등기 달라고. 등기 주세요라고 얘한테 가서 협조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 달라고.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등기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10년 동안 이 매매 계약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 이 청구권은 10년 동안 있는 거다. 10년 동안. 따라서 갑은 누구한테요? 매도인에게. 병에게 가서 등기 달라고 그래야지. 을에게 등기 달라고 그러면 꽝이다. 꽝. 시험 잘 나온다. 그럼 병은 얘한테 등기 넘겨줘야 돼요? 맞죠? 얘랑 매매했으니까. 갑이 매매 계약 당사자. 얘가 북치고 장구치고 했으니까 얘한테 등기 줘야죠. 근데 등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떤 놈한테 줬어요? 을에게 줬죠. 을에게. 얘한테 줬는데 이 자식이 지금 중간에서 얘가 등기를 얘한테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럼 병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주려면, 이 매매 계약대로 등기를 넘겨주려면 얘가 어떻게 해야죠? 병에게 준 등기를, 을에게 준 등기를, 을에게 준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죠? 무효니까 말소해서. 말소한 다음에 이거를 갑에게 넘겨줘야 된다. 갑은 얘한테 등기 요구할 거 아니에요. 등기 내놔. 그럼 병은 뭐라고요? 을에게 줬는데, 근데 을이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을이 비협조하니까 문제가 꼬인 거야. 그러면 을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병이 이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병이 갑에게 넘겨줘라. 뭘로? 소유권에 기해서. 갑이 뭐에게서?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등기를 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걸 찾아올 수 있다. 병이. 왜? 이거 무효잖아. 무효니까 이거 말소할 수 있죠. 근데 병이 이걸 해주면 돼. 병이. 그래서 디귿 병은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등기된 거 이거 뭐 할 수 있어? 말소 등기나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올 수 있다. 을명의의 등기를 뭘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올 수 있다. 오케이. 내가 진정한 소유자고 이거 무효니까 찾아올 수 있다. 이때 병이 안 하면 병이 이거를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면 그걸 누가요? 갑이 병을 어떻게 해서? 대위해서. 갑이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하면 된다. 오케이. 갑이 누굴 대위해요? 병의 권리를. 병을 뭐해서? 대위해서 을의 등기. 이 을의 등기를 말소해. 말소하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을이 비협조하면 갑이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에게 매도인 병을 달달 볶는 거죠. 병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하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다. 이게 답. 니은하고 이게 답이다. 이거지. 그래야 찾아오는 거지.
만약에 을이 협조해가지고 5년 뒤에 등기를 넘겨줬다? 그럼 이거는 실체에 부합하죠. 얘가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 갔죠. 그래도 이거는 유효다. 얘가 협조해서 등기 주면 유효. 안 주면 이 자식이 비협조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찾아오는데 그게 바로 니은하고 니을이 핵심이다. 세 번째, 만약에 수탁자 이 자식이요. 이 자식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땅 팔면 수탁자 을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에게 땅을 뭐하면 처분 시에는 제3자는 선의일 때에 선악불문하고요.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이거는. 선의악에 불문하고 유효 무효? 유효. 세 가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세 가지요. 쟁점 세 가지. 소유자가 누구냐 첫째. 소유자 병이지. 얘 소유자 아니죠. 왜요? 이거 무효니까. 얘가 진정한 소유자죠. 두 번째, 을이 협조 안 하면 이 자식이 협조 안 하면 어떻게 찾아와요? 갑은 누구를? 매도인이요. 매도인한테 가서 등기 달라고 그래. 얘한테 등기 달라고 하면 안 돼. 왜 안 돼?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 달라고 그래. 그래서 매도인은 이 등기를 어떻게 하면 돼? 말소하면 돼. 말소해가지고 얘한테 주면 되는데 안 하면 대위하면 돼. 이때 수탁자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와 선악불문.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오케이. 끝. 세게 마무리.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요 1, 2, 3입니다. 요 1, 2, 3. 1, 2, 3.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요 그림이 딱 머릿속에 잡히셔야 됩니다. 신탁자가 북치고 장구치고 얘가 다 하는 거야. 요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훨씬 간명하고 머릿속에 들어오기 쉬워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 얘가 진정한 소유자. 이 등기는 가짜예요. 이거 가짜니까 말소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끝. 이 그림이 우리 교재보다 훨씬 깔끔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세요. 누가? 신탁자. 이게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요 그림,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족구들이에요.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거, 20년 동안 나왔던 정리한 거예요. 제가 쫙 정리한 거. 자, 이번에는 계약 명의신탁. 쌍괄호 4번은 계약 명의신탁이 되겠습니다. 다시 계약 명의신탁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로 또 쪼개져요. 세 개로. 근데 쉬우니까 세 개 복잡한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해요. 자, 계약 명의신탁도 이 병이 매도인인 건 똑같습니다. 병 매도인.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누가요? 신탁자 얘가 북치고 장구치고 얘가 다 나서는 거죠. 얘가 일 다 하는 거지. 매매도 하고 명의신탁도 얘가 주도적으로 일을 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얘가 숨어 있는 거지. 신탁자가 숨어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 이명박이가 도곡동에 땅을 살 때요. 도곡동에 땅을 살 때 돈은 자기가 1,000원만 대 대주고 자기는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다만 이명박 씨가 이 신탁자가 1,000원만 대 뭐만? 자금만 제공해요. 자금 제공만. 자금 제공을 내가 할게 20억을. 자금 제공 내가 20억 할 테니까 나는 숨기고 네가 수탁자 네가 저 매도인하고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등기 네 앞으로 다 해버려. 나를 알리지 말어.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마라. 그래서 신탁자가 한 말이요. 이순신보다 얘가 더 먼저 말을 했어. 뭐라고요?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얘가 오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오픈되는 거죠. 왜요? 얘가 일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신탁자가 어떻게 해요? 숨어 있는 거야. 신탁자는 돈만 대주게요. 돈만 대주고 계약은 누가요? 수탁자가. 수탁자가 일을 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야. 너 숨어 있어. 신탁자 그대는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그래 점 찍은 거예요. 점 찍은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노출 안 되게 돼. 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야. 비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사는 거죠. 부동산을. 여기다 돈만 대주고 명의는 누구 앞으로? 수탁자 명의로 사는 거야. 그래 우리
실제 현실에서 많은 건 이거죠. 이게 많습니다. 얘보다 이게 훨씬 많아요. 돈만 대주고 계약은 수탁자가 하도록 하는 거. 그런 말이죠. 얘는 계약 현장에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전혀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 얘는 오지 않아. 신탁자는 오지 않고 숨어 있죠. 얘는 돈만 자금 제공해서 자금주 역할만 하는 거죠. 자금주 역할만. 전주죠. 전주 역할만 하는 거고 얘는 존재를 알리지 않는 거예요. 외부로. 그럼 매매 계약은 누가 하는 거죠? 수탁자. 바로 수탁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를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라고 지칭한다. 오케이. 너 계약명의신탁 널 뭐라고 정해? 수탁자가 뭐가 되는 것? 매수자가 되는 거야. 신탁자는 뭐만 하고? 돈만 뒤에서 대주고. 돈 대주고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 여기서 누가요? 신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것. 양자가 완전히 대비되는 중요한 맥. 요거 암기가 되시고 이해도 되셔야 됩니다. 이 그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뭐예요? 신탁자가 뭐 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요 그림대로. 계약명의신탁은 신탁자는 뭐만? 자금만 제공하고 숨어있고 누가요? 수탁자가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탁자가 돈 들고 가서 매매계약 하겠죠? 누구랑? 매도인하고. 매도인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 이렇게 계약을 하고 등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끝. 수탁자가 매도인과 뭐를 해요? 매매 계약을 하지요. 등기도 누구 앞으로요? 수탁자에게 등기를 꽂아버려요. 여기다 등기를. 소유권 이전을 해요. 소유권 이전을. 됐나요? 저기 3자간 등기명의신탁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매매 방향도 수탁자. 소유권 이전 방향도 수탁자입니다. 얘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매매도 소유권 이전도 똑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얘 앞으로 오면 안 돼. 얘는 숨어 있다니까. 다만 이명박이하고 이 천엄하고는 둘이 만나서 무슨 약정을 했을까요? 둘이? 명의신탁 약정하기로 했어요. 명의신탁을 합시다라고 약정을 했다. 세 가지죠. 그래서 1, 2, 3인데 1하고 2가 똑같아요. 3만 틀려. 3만.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이 병은 보통 병 입장에서 볼까요?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명의신탁했다는 거를 얘가 인지를 해요. 못해요? 어떻게 알아? 얘가 있는 걸 얘는 모르고 있죠. 그냥 매도인 병은 그냥 누구랑요? 수탁자 만나서 매매하고 등기 넘겨준 거밖에 없는 거야. 얘를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 대부분 병은 어때요? 명의신탁이 된 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병이 선의일 때. 선의라는 건 뭐예요? 몰랐다 이거. 얘네들이 명의신탁 짠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모르지. 선의일 때. 두 번째. 병이 악의일 때. 알았을 때. 얘가 아는 경우가 드물게 있을 수 있다. 얘네들이 명의신탁한 걸 병이 알았을 때. 선의일 때, 악의일 때. 세 번째는요.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일 때요? 경매로 인한 때. 경매로 인한 명의신탁. 경매로 인한 명의신탁. 세 가지로 나눠져. 계약명의신탁은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은 유형이 몇 개로요? 세 가지로. 병이 선의일 때 몰랐어. 뭐를 몰랐어? 명의신탁이 된 거를 몰랐을 때. 두 번째는 병이 알았을 때. 그럼 뭐가 달라지냐? 병이 몰랐죠. 그러면 매매도 유효, 소유권 이전도 유효. 유효야, 유효. 얘가 수탁자랑 매매한 거야. 수탁자랑 병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한 거죠. 20억. 20억에 얘가 매매 계약서 쓰고 등기도 자기 앞으로 낸 거야. 이거 유효, 무효? 유효. 소유권 이전? 유효. 명의신탁 약정은 불법이니까 이거는 무효. 이건 무효다. 요것만 무효야. 요것만 무효. 요거는 둘 다 유효다. 둘 다 유효. 위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는 뭐가 달라요? 이걸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야 구별이 돼. 양자가 확실히 대비가 돼요. 3자간 명의신탁은 이쪽에서요. 수탁자에게 등기 꽂았죠. 신탁자 거치고요. 생략하고. 차명 등기했죠. 이게 차명 등기라서 이게 무효였단 말이죠. 무효. 근데 여기서는 이게 유효야. 왜요?
실권리자가 매매하고 등기를 했잖아. 얘가 매매하고 등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뭐만 무효?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 자, 그래서 요 1, 2, 3. 1, 2, 3을 꼭 200%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요걸 시험에 꼭 물어보니까 1번, 2번, 3번을. 정리됐죠? 1, 2, 3번. 1, 2, 3을 꼭 물어봐요.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명의신탁은 병이 선이면 명의신탁은 무효다, 유효다. 얘가 선이면 유효다, 아니다, 무효다. 소유권 이전이 무효다, 아니다, 유효다. 이거 시험에 꼭 나와요. 1, 2, 3. 질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러면 이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병이에요? 우리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 들은 누가 소유자? 이게 무효니까 얘가 진정한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일세. 병. 여기가 얘가 진정한 소유자. 여기서는 이 등기가 뭐니까? 유효니까. 유효니까 누가? 을이 소유자다. 을 소유. 갑에 대해서도 을의 소유자. 제3자가 보더라도 을의 소유자. 왜요? 이게 유효니까. 시험 잘 나와요. 그럼 신탁자는 뭐예요? 그 땅 달라고요. 이 땅 내가 돈 대준 거, 내가 돈 대가지고 네가 땅 샀으니까 그 땅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왜요? 유효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법에서 유효로 했다라는 거는, 이걸 유효로 했다는 거는 뭐예요? 이런 식의 명의신탁으로 땅을 사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숨어가지고 수탁자 시켜가지고 땅 사는 거 다 유효야. 이거 유효니까 네가 땅 이거 못 차지해. 그리고 수탁자는 땅 얘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줘도 돼. 왜요? 이게 유효니까. 그래서 신탁자는 얘한테 땅 그거 내 거라고 달라고 못해요. 그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달라고 할 건 뭐죠? 자금 있죠. 자금 대준 것만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뭐를? 돈 대준 거, 부동산이 아니라 자금만. 그래서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뺏어오는 거지 부동산 등기를 뺏어오는 거는 안 된다. 오케이. 갑이 을에게 뭐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대상이죠. 대상. 그 대상이 되는 거는 뭐예요? 부동산이다, 매수자금이다. 매수자금. 매수자금이지 부동산이 아니다. 부동산 아니고 매수자금이다. 그래서 시험 잘 나옵니다.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건 뭐다? 매수자금 20억이다. 20억 달라고 그래야지. 땅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오케이. 이번에는요. 갑이 이 매수자금을 을한테 달라고 그랬더니 을이 이 자식이 안 줘. 안 줄 때 얘가 이 돈 받으려고요. 이 돈에 대해서 돈 달라고 그러니까 얘는 채권이 있죠. 채권. 이 채권을 보존하려고 여기다가 유치권 걸 수 있을까요? 유치권이 안 먹힌다는 거죠. 갑이 을에게 유치권 주장 안 된다. 여기 시험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유치권은 여기에 왜 못 걸까요? 이 돈 20억은 땅 사라고 대준 돈이죠. 땅을 사라고 을에게 대준 돈이지 공사비에 쓰인 돈이 아니잖아요. 유치권은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비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유치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돈 20억은 공사비에 쓰인 돈이 아니라 땅 사라고 대준 돈이죠. 그래서 이 20억하고 땅하고는 결연관계, 아무런 결연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0억 받으려고 이 땅에 대해서 유치권을 못 건다. 그래서 갑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밖에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매수자금, 이 매수자금 돌려달라는 게 전부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걸 좀 이제 또 세게 응용을 해서 갑이 을에게 돈을 대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 처남한테. 처남 네가 땅을 사. 나 알리지 말고 사줘.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 처분까지 하란 말이야. 제3자에게. 그럼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이야,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하고 차지하죠. 처분하면 여기서 돈 나오지. 그 돈을 나한테 돌려줘. 네가 처분해서 그 돈을 나한테 가져오라니까. 이거 유효일까 무효일까? 이게 유효면 얘가 땅 처분해가지고 그 돈 가져온 거를 갑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을 때 그 약속이 유효면 갑은 자기 신분이나 얼굴을 노출을 1도 안 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얘가 투기를 할 수 있잖아요. 뒤에 숨어서. 그래서 갑이 돈을 대주고 수탁자가 땅을 처분해가지고요. 처분해가지고 돈을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돌려주기로 하는 약속 무효다 이거. 그래서 뭐를 약속하는 거 무효? 처분대금. 처분대금을 뭐 하기로 하는 거? 반환하기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속 있죠. 약속. 이거 다 유효 무효? 무효다 무효. 이걸 유효로 하게 되면 투기를요. 갑의 투기를 조장하는 게 되죠. 법원이. 그래서 무효입니다. 이거는. 네 가지가 족보. 네 가지 족보. 보통 시험은 선의하고 악의 경매 세 가지 나누는데 이게 악의인 거는 20년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 한 번, 딱 한 번. 얘 한 번. 그럼 이게 선의냐 악의냐는 뭐가 틀리냐면 병이 선이면 이 소유권 이전이 유효. 악이면 이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무효다. 악이면 매매도 무효, 소유권 이전도 무효, 명의신탁도 무효. 싸그리 무효야. 싸그리 무효. 악이면 뭐라고요? 싸그리 무효로 돼요. 다 무효. 무효 다 무효. 얘가 알았다면. 병이 이 명의신탁된 걸 알았다. 매매도 안 되고 소유권 이전도 안 돼. 무효야. 싸그리 무효야. 싸그리 무효. 간단해요. 요거 간단해요. 요거.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의일 때는 이 소유권 이전이 뭐가 되고요? 유효가 돼요. 근데 경매일 때는요, 이게. 얘가 이 땅을 경매로 가져왔다. 경매. 얘가 돈 대주고요. 시아버지가 돈 대주고 며느리가 땅을 경매를 받은 거야. 돈은 시아버지 돈으로 경매를 받았죠. 며느리가. 그거를 이 병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돈 대준 거를 며느리가 낙찰받는다는 거를 얘가 어떻게 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경매인 거를. 경매로 넘어가는 거를. 이게 경매로 낙찰받는데 얘는 돈 없는데 누가요? 시아버지가 돈 대줘가지고 낙찰받는다는 거를 병이 어떻게 했다? 병이 매도인이 알았다. 병이 선의였든 악의였든 선의 악의 관계없이요. 관계없이 이 소유권 이전은 유효다. 왜냐? 매매가 아니라 경매일 때는 경매로 낙찰받은 거를 뒤집어 엎는 거는 불안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일 때는 얘가 선의든 악이든 무조건 유효다. 그럼 이게 매매일 때는요. 매매일 때는 선의면 어떻게 돼요? 이 소유권 이전이 유효. 병이 선이면 소유권 이전 이쪽으로 소유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매도인 병에서 수탁자로 소유권 이전하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뭐가 되는데요? 유효인데. 악이면 이 소유권 이전이 무효로 되잖아요. 그래서 뭐에 따라 달라져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이 유효가 되기도 무효가 되기도 하거든요. 요 차이야. 계약명의신탁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요거죠. 유효냐 무효냐 이걸 구별 짓는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 핵심이. 근데 이 구별 기준이 깨지는 게 어디예요? 경매에서. 경매에서는 이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얘가 돈 대주고 수탁자가 부동산 낙찰받았을 때는 얘가 병이 뭐여도 선이었든 악이었든 똑같아요. 선악불문하고 이게 유효로 된다는 점. 이 점에서 경매는 특칙으로 보고 있어요. 특칙으로. 경매로 끝난 걸 낙찰받은 거를 이게 선이나 악이냐에 따라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적 안정성으로 해서.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주로 선의하고 경매를 출제를 합니다. 경매 특히 조심하시고 여기 선의 두 개 조심하시고 요거는 그냥 싸그리 무효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핵심. 계약명의신탁과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요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이걸 쫙 1분 안에 그리시는데 맨날 시험은 매번 병이 매도인이고 여기도 병이 매도인이야. 똑같아요. 얘가 신탁자, 얘가 수탁자. 그림만 그려 놓으시면 돼요. 눈을 딱 감으시고 병 매도인, 갑 신탁자, 을이 수탁자. 계약명의신탁은 누가? 수탁자부로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하죠. 그래서 이 수탁자가 한 말이 뭐야? 얘가 아싸 그랬어. 아싸. 왜 아싸? 매매도 유효, 소유권 이전. 그래서 얘 거야. 얘 거. 을 소유야. 그래서 을이 한 말이 뭐라고요? 아싸 그런 거 아싸. 매매도 유효, 소유권 이전도 유효.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얘가 쟤한테 속으로 비웃었겠죠.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돈만 대주고 부동산은 네가 못 차지하고 내가 차지하는데. 그죠? 을소유입니다. 을소유. 이때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갑이 을에게 할 수 있는 거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매수자금이죠. 매수자금 달라고 그래야지 부동산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때 유치권 걸어요? 못 걸어요? 유치권 왜 못 걸어요? 이 돈은 공사비에 쓰인 게 아니라 땅 사라고 대준 돈이기 때문에 땅 사라고 대준 돈하고 부동산하고는 결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걸 수 없다는 점 시험 잘 나오는 거. 마지막 네 번째가 처분대금을 뭐 하기로 반환하기로 한 약속도 무효다. 오케이. 자, 이래서 이 부동산은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여기서는 신탁자, 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쪽이 소유자, 여기는 수탁자가 소유자. 이 점 달라요. 그림 달라요. 여기서는 북치고 장구치고예요. 근데 여기서는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누가 일을 해요? 수탁자가 매매도 하고 소유권 이전해요. 그래서 수탁자가 한 말이 뭐라고요? 아싸 가오리. 자, 이 정도로 족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 나머지 부분은 요약 강의할 때 요약집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화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 핵심 요약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